G7 정상회의 이후 한일 간의 약식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일본 측이 밝힌 취소 사유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 훈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동해영토 수호 훈련은 독도 방어 훈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매년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를 동원해 독도 방어 훈련을 시행했고 훈련 때마다 일본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사전에 합의된 것이므로 일본의 일방적인 취소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여 한국의 항의를 받고 있지만 항의를 무시한 채 시정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가토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측의 독도 방어 훈련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번 달 15일 우리나라가 올해 첫 독도 방어 훈련을 진행하자 일본 방위성은 곧바로 주일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하였고 한국 무관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독도에 세계 최고의 초고해상도 CCTV를 설치하고 공항을 개발하는 등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테크원에 따르면 독도에 설치될 CCTV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CCTV라고 합니다. 해당 CCTV는 8K 초고해상도를 자랑하는 만큼 150m 거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인상착의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카메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 출입 금지 구역에서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알람을 보내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영상 분석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독도 방어에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울릉공항이 40년 만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감에 따라 독도 지배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총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폭 140m, 길이 1200m의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여객선 터미널도 함께 설치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으로 독도를 관광 명소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의 독도 지배를 강화할 수 있고 전략적 가치 또한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할 경우 제주도와 울릉도를 잇는 새로운 항공로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독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게 되어 일본이 만든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독도의 오명에서 벗어나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므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류 연예인들을 독도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거나 독도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하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 추후 울릉공항이 확장될 경우 전투기 이착륙 또한 가능해질 것이므로 전략적 이점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수시로 독도에 함정과 잠수함 등 첨단 전력을 배치하는 등 독도를 두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센카쿠 열도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륙기동단이라는 일본군 해병대를 창설했습니다. 수륙기동단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창설한 부대라고는 하지만 도서탈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므로 위기 상황 시 독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표규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는 해병대 보유가 방어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병대는 공격 성향의 전력이라며 일본이 해병대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으로선 껄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륙기동단이 상륙단정을 활용한 해양 강습과 같은 대규모 상륙훈련을 하는 등 섬 탈환 목적의 훈련을 하자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부대를 만들어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반도 주변 해상훈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병대가 나서 독도에 접근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울릉부대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울릉부대 창설은 해병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과제로
주변국 상륙 전력이 강화되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독도 인근에서 연합 공중전략 순항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위협이 높아진 이후부터 자주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부대 창설 소식을 접한 일본은 한국군의 울릉부대 창설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결국 울릉부대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 땅인데 군대를 주둔시켜 분쟁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는 것이 국군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단되었고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넣고 수륙기동단의 규모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므로 울릉부대를 다시 창설하여 일본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의 독도를 삭제하라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 표기한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항의에 일본 카토 관방장관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최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를 저지하고 독도의 군대 주둔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모임 NDNK가 출범하였습니다. NDNK는 독도 없이 한국 없다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입니다. NDNK는 일본의 독도 만행과 함께 전범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과 역사 왜곡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 대응하고 독도의 경찰이 아닌 군대 주둔과 군사비행장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준석 NDNK 준비위원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강력 규탄에 나섰다며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우리나라는 독도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CCTV부터 울릉공항까지 개항한다면 독도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도 군대 주둔에 관한 논의마저 시작된 만큼 일본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